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세제 개편 공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규제 통제 중심에서 어떻습니까? 규제 완화 등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 안정 정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에 250만 호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수도권에는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안정 정책으로요, 임대차 3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지원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는요, 공공임대주택 플러스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는데 세제 지원을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은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 따라서 관련된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세제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공시가격을요, 2020년도 수준으로 회귀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투명화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가 없겠죠. 바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는요, 주택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 선에서 동결하고요.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1주택자의 세율은요, 문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답니다. 또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을 인하시키기로 했는데요. 1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일반 2주택자인 경우 150%에서 50%로 대폭적으로 인하시키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아니면은 법인인 경우에는 300%에서 200%로 마찬가지로 대폭적으로 인하시킵니다. 그리고요, 1주택 장기 보유자인 경우에는요,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에 대한 납부 이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과 관련돼서는요,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1주택보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 2배 이상 높은 세율의 차등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고 가액 기준으로만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징벌적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관련돼서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요, 기본세율 플러스 20%, 3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의 엄청난 징벌적 과세를 했는데 이것을 최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세율만 적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위해서 1에서 3% 세율을 단일화시키거나 아니면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최고 13.4%까지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징벌적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있어서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요, 취득세를 면제시키거나 아니면은요, 1%의 단일 세율로 저율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서 누진과세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비율이죠. LTV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는요, LTV를 80%로 인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LTV 상한은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많은 사람은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LTV 상한을 40% 또는 30%로 차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요, 4억 원 한도로 3년 동안 저리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출산을 했다 그러면 5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제외한 사람은요, 3억 원을 한도로 해서 3년 동안의 저리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에 대한 지원도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고요.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사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소득 이하,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최대 2억 원을 저리 자금을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2023년도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은 0.23%고 원래는 2023년도부터 0.15%인데 그것보다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당 250만 원 공제는 기본적으로 해주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 분석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국회를 통과해야지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보니까요, 국회 통과가 미지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음에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하자면, 종부세나 양도세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중과 부분이 해소된 부분이 있겠지만요. 엄청나게 많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은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개선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율을 인하한다, 공제를 확대한다, 아니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과세 방식을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차차 논의될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이 많은 사람은요, 종부세,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라도 사전 증여 전략은 아직까지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여 스킬을 발휘해야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증여세를 절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요, 상속세 절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전략을 강구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재원 마련 전략인 크루스 플랜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중 세제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봤고요. 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